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스 정세분석의 추복일입니다.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22일 리즈 트러스 영국 외무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서 오커스 동맹에 영국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재고하라, 다시 생각하라 그러면서 강한 불만을 터뜨려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등이 23일 보도한 내용을 보면 이 왕이 부장이 중국은 미국, 영국, 호주가 안보 파트너십을 맺고 핵잠수합 이 협력을 전개하기로 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그러면서 이 지역에 새로운 군사 블록을 만드는 것은 군비 경쟁을 촉발하고 이 강대국 간의 대립을 유발하며 영내 평화와 안정을 해칠 것이다. 그렇게 경고했다는 겁니다. 왕이 부장은 또 미국과 영국이 호주의 핵잠수함 개발을 지원키로 한 것과 관련해 가지고 핵무기 보유국이 처음으로 비핵무기 국가의 핵잠수함 보유를 돕고 고농도 우라늄을 제공하는 것은 반드시 심각한 핵 확산 위협을 불러올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이 협의에 반대를 하고 영국이 핵 비확산 체계 수호에서 출발해 심사숙고하고 신중히 처리하기를 촉구한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렇다면 왕이 외교부장은 왜 이렇게 영국에 대해서 외교적 결례를 무릅쓰고 강경한 발언을 했을까요? 이유를 알려면 지난 22일 리즈 트러스 영국 외무부 장관하고 영국의 일간 텔레그라프 간의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면 이해를 좀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트러스 장관이 이날 인터뷰에서 영국이 탄소 중립 정책 실현을 위해서 원자력 발전을 늘려야 되는데 이 원자력 발전소 건설의 파트너로 영국과 신뢰 관계가 확실한 국가들이 참여하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서 중국에 결코 의존해서는 안 된다라고 잘난 말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중국에 입김이 닿아 있는 기업들은 영국의 원전 건설에 참여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배제돼야 된다라고 주장한 겁니다. 트러스 장관은 이어서 중국을 중요한 무역 파트너로서는 인정을 하지만 그렇다고 사실상 중국의 국영기업인 원전 회사들이 영국의 원전 개발에 관여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강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원전 건설 같은 국가 기반 시설에는 전략적으로 의존하는 국가에 한정시켜야 된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트러스 장관의 이런 발언은 중국 입장에서는 청천벽력과 같은 거죠. 이미 영국과 중국 간의 이 광범위한 무역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원전 건설에 참여하려고 했던 중국의 꿈이 산산조각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왕이 부장은 이미 출범한 오커스 동맹을 꺼내들면서 이건 핵 확산 방지 조약 위반에 해당되는 것이라 그러면서 이 오커스 동맹의 재고를 요청한 겁니다. 물론 왕이 부장이 그렇게 말한다고 그래가지고 오커스 동맹이 와야 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만은 이 왕이 부장이 그렇게 강력한 외교적 항의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영국이 이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가지고 최소한 이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라도 이 중국에게 좀 참여 여지를 남겨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압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 트러스 장관은 이날 왕이 부장과의 통화에서도 미국이 영국, 호주와 함께 결성한 이 새로운 안보 파트너십인 이 오커스 동맹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했고 이 동맹에 대한 재고 여지는 전혀 없다라고 잘라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외교부도 이날 전화 통화 내용을 소개하면서 트러스 장관이 오커스 동맹에 대해 왕이 부장에게 자세히 설명했다 이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트러스 장관은 또 영국과 중국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정기적인 소통을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러면서 고위급 교류와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각 분야 협력을 심화해서 이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야 된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중국 외교부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트러스 장관의 이런 발언이 뭐냐면 왕이 부장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왕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왕이 외교부장의 오커스 동맹에 대한 반발은 영국의 트러스 장관뿐만 아니라 직접 당사자도 아닌 EU에게도 중국의 불편한 심경을 토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왕이 부장은 지난 9월 28일 호세 보렐 유럽연합, 그러니까 EU 외교안보 정책 고위 대표하고 화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미국, 호주, 영국의 3국 안보 협의체인 오커스는 지역 평화와 안정, 국제 질서에 숨겨진 위험을 불러올 것이다. 그러면서 EU가 나서서 오커스의 출범을 막아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왕이 장관이 이날 이 EU 내에서 상당히 중국 친화적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보렐 EU 외교 안보 정책 고위 대표한테 오커스가 가져올 3가지 리스크를 언급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던 중국 신문망에 따르면 왕이 부장은 먼저 오커스가 냉전 부활이라는 숨겨진 위험을 가져올 것이라 그러면서 미국, 영국, 호주의 3개 나라가 이데올로기 편견을 가지고 새로운 군사블록을 만드는 것이 지정학적 긴장을 고조시킨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신냉전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공공연하게 어기고 국제적 연대보다 지정학적 이해를 우선시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전형적인 냉전 사고방식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이어서 2번째는 군비 경쟁이라는 숨겨진 위험이라고 그러면서 오커스는 일부 국가 및 지역이 군비 경쟁 위험을 이야기하고 군사적 충돌을 위험을 증가시킬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오커스를 출범하면서 호주의 핵잠수함 기술을 이전하기로 한 것을 두고 미국은 핵기술 개발을 이유로 일부 국가를 제재, 억압을 하면서 이제 북한 같은 데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란 이런 데를 말하는 겁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비핵 국가로 핵기술을 이전하는 것은 전형적인 이중잣대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마지막 3번째로 핵 확산이라는 숨겨진 위험을 가져올 것이라고 그러면서 핵 잠수함 건조 명분으로 핵무기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핵 원료를 비핵 국가에 제공하는 것은 적절한 감독 없이 무기급 고농축 우라늄을 다루는 것으로 이 핵 확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이런 주장을 한 끝에 왕이 부장은 결국 무슨 말을 했느냐? 이 보렐 대표한테 3개 나라가, 그러니까 미국, 영국, 호주 3개 나라가 시대의 흐름에 순응해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건설적인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러나 왕이 부장의 이런 호소는 EU 내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오커스 동맹으로 화가 나 있는 프랑스를 부추겨가지고 미국과 EU 간의 관계, 그리고 미국과 프랑스 간의 동맹을 흔들어 보려고 했지만 실패를 했고요. EU를 통해서 영국을 설득해 보려고도 했지만 이 역시 난관에 부딪히게 된 겁니다. 한편 이 오커스 동맹으로 인해 가지고 불거진 프랑스하고 미국 간의 갈등, 그래서 이제 프랑스가 반발했지 않습니까? 이제 수습 국면으로 들어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9월에 미국이 호주, 영국과 뭉쳐서 중국을 견제하는 안보협력체 오커스를 만들었고, 이 오커스가 호주의 핵잠수함 건설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생겨난 미국, 프랑스 간의 갈등은 이제 완전한 해소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프랑스가 소환했던 대사를 원대 복귀시켰고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22일 마크롱 대통령하고 전화회담을 가지면서 양국 관계는 복원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10월 30일부터 이틀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다시 이 바이든 마크롱 회담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양국 간의 협력 관계는 급물살을 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아세안,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을 결집시켜 가지고 오커스 동맹에 저항하려고 했던 중국의 계획도 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 왕이 외교부장이 직접 나서 가지고 아세안 국가들한테 오커스 동맹에 반대하라고 부추겼지만 중국 뜻대로 흘러가지 않고 있다, 이렇게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24일 보도를 했습니다. 이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이 왕이 부장은 지난 9월 말부터 이 아세안 회원국인 말레이시아 그리고 브루나이 외무장관하고 각각 통화를 하면서 오커스가 영내 평화와 안정에 숨은 위협이 된다 그러면서 호주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미국이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오커스가 영내 무기 경쟁을 유발하고 핵무기 확산을 촉진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지만 아세안 국가들이 이런 왕이 부장의 주장에 흔쾌히 동조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실제로 이 아세안 국가 10개 회원국 중에서 필리핀과 싱가포르는 오커스에 긍정적이고, 베트남은 한 발 빼고 이제 조심스러워 보이고, 또 말레이시아하고 인도네시아는
우려를 표명했다라고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보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세안 10개국의 합의를 통한 공동성명 발표는 힘들게 되었다는 것이 이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의 분석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싱가포르 싱크탱크인 동남아 연구소 산하의 유소프 이상 연구소의 윌리엄 충 연구원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커스에 대해 약간 비판적이라 할 수 있는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도 자국 내 야당을 의식해서 우려를 표한 것이지 사실은 보기보다 오커스에 덜 부정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특히 윌리엄 충 연구원은 이 말레이시아는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오커스의 수혜자라 그러면서 말레이시아는 남중국해 이해 당사자로서 그간 중국의 위협에 맞서서 국제사회에서 목소리를 높여왔다라고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설명을 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 대통령도 지난달 호주의 스콧 모리슨 총리하고 통화를 하면서 언급을 한 게 있는데, 계속되는 무기 경쟁에 대한 우려는 오커스만이 문제가 아니라 미국과 중국을 지칭한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윌리엄 충 연구원은 아세안은 힘의 균형을 추구하면서 미국이나 중국 어느 쪽으로도 기울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결국 중국이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이 오커스 동맹에 대해서 부정적 여론을 제기하고 또 확산시켜가면서 이 오커스의 출범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은 오커스 동맹이 그만큼 중국에 부담스럽고 스트레스를 안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중국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호주까지 핵잠수함을 보유하게 되면 남중국해에 대한 이 중국의 완전한 장악 전략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핵잠수함이 남중국해에 진입한다 하더라도 멀리 미국의 핵잠수함이었기 때문에 중국이 그나마 여유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만은 이 호주의 핵잠수함이 본격적으로 운용을 하게 된다 그러면 남중국해를 마치 호주의 앞마당처럼 들어다닐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은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뿐 아닙니다. 미국은 이미 일본과 함께 이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에 대한 완벽한 해도를, 바다 지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건 중국으로서는 상상하지도 못할 엄청난 자료죠. 그런데 이 자료를 이제 호주까지 공유하게 된다는 것은 중국으로서는 엄청난 위협거리가 됩니다. 이건 중국의 태평양 진출에 있어서 남쪽으로 나가는 항로마저도 호주로 인해서 막힐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해양 함대는 그야말로 도관에 든 쥐 신세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더불어서 일본과는 달리 호주는 파이브 아이스 국가로 이미 미국과 거의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있죠. 그렇다면 파이브 아이스의 군사 및 정보 동맹이어서 이제는 군사적, 기술적 측면으로도 강화된 동맹으로 발전한다는 것 자체가 이 중국에게는 엄청난 부담이 아닐 수가 없을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호주의 오커스 동맹 참여는 중국에게는 무엇보다도 더 유력적이고 더불어 위협적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저렇게 난리를 치면서 오커스 동맹을 와해해 보려고 하지만 문제는 중국의 말을 들어줄 우군이 별로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중국이 아무리 발버둥 친다 해도 오커스 동맹은 강화될 것이고 중국을 향한 압박은 이렇게 거세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게요. 왜 중국은 호주를 그렇게 건드려가지고 이 수모를 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와이타임스 정세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